안녕하세요.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융합연구센터의 한중탁입니다. 오늘 제가 캐리 큰 기술로 제안드릴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용 나노 기반 고에너지 효율 경량 와이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량 와이어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모빌리티는 2차 전지를 사용하는 모빌리티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는 경량화, 고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030년 이후에 그 산업이 매우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전기 수송체라든지 경량 로봇과 같은 인간 친화형 모빌리티에 필요한 초경량 고전도성 와이어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구리 와이어의 문제점과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경량 와이어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구리 와이어는 전기 전도는 우수하지만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를 이용하는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CNT를 기반으로 한 와이어는 구리에 비해서 9배 이상 비중이 낮고 그리고 고온 고주파에서 저항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CNT를 기반으로 한 경량 와이어를 개발하게 된다면 경량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량 와이어를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량 와이어 핵심 기술은 CNT 기반 경량 와이어 플랫폼 기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기연구원의 나노카본 소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식방사 CNT 와이어와 용액방사 CNT 와이어를 두 가지 플랫폼으로 가져가면서 여기에서 저희가 최근에 멀티노즐을 이용한 용액 방사 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기술이고 현재 상위 1% 우수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식 방사 CNT 와이어를 구리 도금하고 연속 절연층 코팅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연속 절연 코팅 기술의 경우 최근에 기술 이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최고 성능뿐만 아니라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산업용 경량 와이어뿐만 아니라 인간 친화형 기기용 와이어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경량 와이어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량 와이어 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2차 전지를 이용하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UAM, 드론 또는 전기 선박의 그런 케이블이라든지 전동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NT를 기반으로 한 경량 와이어는 고온 고주파에서 우수한 성능이 있기 때문에 고온 고주파 모터라든지 MRI 마그넷 와이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간 친화형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 액추에이터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는 우주항공에 필요한 그런 극한 환경에서의 그런 케이블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송배전급 이런 케이블도 저희가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제안한 기술의 대표성입니다. 경량 와이어 기술은 어떤 한 기술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노융합연구센터가 가지고 있는 나노 기반 경량 와이어 제조 기술, 절연소재 연구센터가 가지고 있는 전착 공정 절연층 형성 기술, 그리고 전동력 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량 와이어 기반 전동기 설계 제작 기술, 그리고 저희 나노융합연구센터와 절연소재 연구센터의 소재를 이용한 전력 케이블 연구센터의 차폐 케이블 개발, 이렇게 저희가 유기적인 기술 로드맵과 기술 융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재부터 공정 그리고 기기 응용까지 전주기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본 기술은 캐리 대표 기술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로드맵입니다. 저희는 2021년부터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서 본 경량 와이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멀티노즐 방사 기술과 같은 세계 최초 기술 또는 절연층 연속 코팅과 같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리 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보다 더 큰 브랜드 기술로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2단계 저희는 NST 융합연구단과 같이 대형 연구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국가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더 기여하고 또는 향후 국가적 미래 전략 기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체 삽입형 기기용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파워SOC 연구센터 이경호입니다. 인체 삽입형 기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인공와우, 페이스메이커, 이식형 제세동기 등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인체 삽입형 기기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공와우 사용자분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지혜연입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요. 졸업 후에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 유전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특히 노래 연습하려고 음악을 틀었을 때 MR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었거든요. 테이프 늘어난 소리? 아니면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저는 이어폰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음악이 전부였었는데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인공와우는 이분과 같은 난청 환자들의 달팽이관을 대신해주는 장치입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해주는 장치지만 인공와우는 청신경에 직접 전기 자극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이분은 인공와우 덕분에 계속해서 연극 배우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데요. 혹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아주 조금 있는데요. 이게 사실 조금 무거워요. 크고.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에 붙인 것도 티가 많이 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이제 불편할 때가 있는데, 몸을 격하게 움직인다거나 여름철에 이제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고정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인공와우는 난청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큰 체외 장치로 인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저 귀 뒤에 있는 것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장치입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저 전력 공급 장치만 없으면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인공와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하나 더 볼까요? 덴마크 축구 선수 에릭슨을 아십니까? 벌써 2년 전인가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 선수가 심장 제세동기를 달고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월드컵에도 덴마크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제세동기는 부정맥을 감지하여 심장에 전기 자극을 주는 장치입니다. 전기 자극을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전기를 사용하겠죠. 이식형 제세동기, ICD라고 부르는데, 이식형 제세동기는 현재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3년에서 5년마다 이런 외과 수술을 통해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에릭센 같은 젊은 운동선수는 체력이 부담이 없으니까 문제가 적겠지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과 수술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공와우도 그렇고 이식형 제세동기도 그렇고 전원 공급 문제가 골치 아픈,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런 인체 삽입형 기기들의 전원 문제도 배터리 교체 문제가 큰 이슈였던 IoT 센서와 같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하여 IoT 센서용 자율전원 장치를 개발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체 삽입형 기기들의 전원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진동이 있으면 그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속에 그런 진동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외부에서 초음파 진동을 보내고 그 에너지를 활용하여 몸속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화호 같은 경우 큰 체외 장치는 제거하고
귓바퀴 피부 안쪽에 초음파 진동 에너지 하베스트를 이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자는 동안 헤드폰 같은 형태로 초음파 발생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해서 충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 동안 사용하고 혹 모자라는 전원이 있다면 귀걸이 형태나 뭐 안경 형태 이런 형태로 작은 보조 전원 장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어폰으로 형태로 해서 고막에 에너지 하베스터를 붙이는 그런 형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각 센서와의 노이즈 문제 같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식형 제세동기의 경우에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초음파 진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교체 수술 없이 계속해서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검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체 유해성이나 안정성 등을 봤을 때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초음파를 활용한 전달하는 기술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은 기초 실험들이 논문으로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아직까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워를 더 많이 올려야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 삽입형 기기들의 전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큰 기술인지 파급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삽입형 인공화호나 이식형 제세동기의 배터리 교체 수술을 없애는 등은 그것은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령화 사회에서 나와 내 가족이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입니다. 노령화 사회에서는 사용이 늘어날 인체 삽입형 기기들의 전원 문제가 캐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체내의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과학기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R&D 정책 방향도 경제성장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해 달라는 요구에 우리 출연연이 반응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나 전원 관련 문제는 우리 캐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기파 융합 연구센터 김정일입니다. 큰 기술로 제안한 전자기파 융합 방사선 암 치료 기술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21년 국내 사망자의 26%가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기대 수명의 증가로 국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형가속기 기반 암 치료기가 국내에는 191대 정도 보급되었으며 일본은 1067대, 중국은 1695대, 미국은 3879대가 현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보급률을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 더 많은 암 치료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사선 암 치료기는 한 대당 6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매우 고가의 의료기기로서 현재 국내의 경우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기술 기반으로 국산화 제품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암 치료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선형가속기 기반 방사선 암 치료기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X선을 발생시켜 암을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구출력 마그네트론에서 발생된 전자기파 에너지를 선형가속기에 인가하고 선형가속기에서 발생된 고에너지 전자빔을 이용하여 암 치료용 고에너지 X선을 발생시켜서 환자 몸 내부에 있는 종양에 주사하여 치료하는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치료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시 사용되는 저선량률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 치료 조직 주위에 정산 조직 손상이 발생되고 치료 기간 중 종양의 모양 변화와 치료 중 환자의 움직임으로 부정확한 치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종양 위치 확인 기술의 한계로 치료 시간 및 치료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기술에서는 적응 방사선 치료용 방사선 암 치료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적은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자세 및 위치 변화, 체중 감소, 그리고 종양 수축 등의 실시간 종양의 변화를 파악하여 종양의 정확한 방사선량을 전달하여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고설량 방사선을 조사하여 정상 조직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고설량 치료 기술과 공간적으로 분할된 방사선을 조사하여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공간 분할 치료 기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실시간 움직임을 관리하는 표면유도 치료 기술을 융합하여 적은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선형가속기 기반 방사선 암 치료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내 기술 기반으로 고정밀 방사선 암 치료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암 치료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기술과 시스템 구동 및 암 치료 시 활용되는 치료기의 시스템, 통합 컨트롤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도 동시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할 암 치료기의 구동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저임상 시험 및 임상 시험, 그리고 향후 실용화를 위한 협력을 고려하여 산학연 그리고 병원과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의학적 측면에서는 환자 맞춤형 암 치료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부작용을 감소시켜 치료 효과 증가에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 산업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을 통해 수입 대체, 수출 증대, 그리고 의료비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첨단 의료기기 기술을 확보하고 암 치료기의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의존성이 높은 산업용 고에너지 방사선 및 고출력 전자기파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기술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X밴드 선형가속기 기술, X밴드 및 S밴드 마그네트론 기술, 그리고 회전 겐트리 융합 선형가속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암 치료기 분야에서 저명한 메디컬 피직스 저널의 표준 논문에 선정된 기술이며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치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술로서 큰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 그리고 병원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노융합연구센터의 김대호입니다. 캐리 큰 기술로 제안한 마이크로웨이브 유도 가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유도 가열 기술은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의 유도 가열 기술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발명하고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저희는 유전체 공진기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고주파 유도 가열과 비슷한 형태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전도성 소재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로 가열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기존의 고주파 유도 가열 기술과는 다르게 기가헤르츠 대역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속 표면에 대한 유도 전류 침투 깊이가 약 1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두꺼운 금속보다는 매우 얇은 전도성 방막을 효과적으로 가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접촉 없이 물질 내부를 직접 가열하는 기술은 기존의 열매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열해야 하는 외부 가열 방식과는 다르게 나노미터 수준의 두께만 가열을 하면 되고 또 물질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얇은 플라스틱 필름 위에 코팅된 전도성 막을 천도시로 가열하면서도 기판의 온도는 상온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열 처리하는 동안 고체 분자가 재배열되는데 이때 필요한 유동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정화라든지 소결 같은 프로세스들을 매우 짧은 시간에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로이 유리의 은방막을 0.2초 만에 500도 이상으로 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유전체 공진기 배열을 이용하고 그 위에 로이 유리를 연속적으로 이송을 하면서 열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가 보여주었고요. 그 결과 균일하게 넓은 면적을 열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4시간 걸리던 MLCC 소송 공정을 마이크로웨이브 유도 가열 기술로 1분 만에 초고속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소송 시간으로 인해서 MLCC의 내부 전극 상태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케이 다이렉트릭 필름 같은 경우에는 0.1초 만에 650도씨 이상의 온도로 가열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 RGO 메탈 나노파티클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1초 만에 20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순간 가열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촉 없이 가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거의 대부분이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전자기파 가열 기술들은 최근에 산업 혁신의 어떤 기반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레이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기술의 발달과 함께 OLED라든지 마이크로 LED 같은 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적인 어떤 기술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반도체 공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고, 특히 최근 반도체 미세 공정 3나노 공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 EUV 소스도 고출력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관성 과둠 핵융합 같은 혁신적인 연구 결과들도 고출력의 레이저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로서 어떤 산업의 어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출력의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에서 광으로 전환하는 효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엑시머 레이저 같은 경우는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2kW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장치는 굉장히 높은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거대하고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은 에너지 전환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출력을 내는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는 보시는 그림처럼 훨씬 더 작고 저렴합니다. 이런 마이크로웨이브의 장점 때문에 레이저 기술보다는 훨씬 더 넓은 영역,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K큰 기술의 목표는 전기전자 제조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유도 가열 플랫폼 모듈을 개발하고 스케일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면적이라든지 미세 패턴, 그다음 칩 소자, 파우더 같은 다양한 형태의 소재들을 비슷한 기술로서 처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유도 가열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 스캐닝이나 동시균열 가열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스케일업하는 방법으로 기존보다 1000배 빠르고 그다음에 100분의 1 에너지만 사용하는 전기전자 산업의 혁신적 가열 도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다양한 제조 공정들에 적용을 해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기술로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유도 가열 기술을 적용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수십 미터에 이르는 대형의 전기 소속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장비로 기존 생산량을 대응하면서도 기존 에너지보다 40분의 1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그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유도 가열 기술은 1000배 빠른 기술로 불가능했던 공정들을 이제 혁신할 수가 있고, 소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와 공간 사용량 등 제조 비용들을 감축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분의 1의 전기 에너지 소모만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 현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